안녕하세요. 대나무 투자입니다. 어, 거의 제가 3월 말에 영상 찍고 또 한 2주 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선거 총선일이기도 하고 해서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일 때 3월이 바닥인 것 같다. 바닥인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4월에 잠깐 이렇게 1600 중반까지 빠지는 날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1850선까지 올라오는 이런 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이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 2.2%고요. 다들 오늘 투표하시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인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한 거는 총선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고 그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총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계속 계속 일당이 된다. 그럼 현재와 같은 소득주도 성장 및 원전 폐기 원전 폐기까지는 아니고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죠. 이런 것들 다양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밀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1번 케이스가 된다면 지금과 달라질 거 딱히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이긴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변화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전입니다. 보시면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고 다시 2만원대 심지어 15,000원까지 갔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좋아졌던 사이클 거의 150%가 수익이 났었고요. 이렇게 또 안 좋아지는 사이클 또 고점 대비 70%가 빠졌는데 이제 이 사이클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한전은 빠지고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게 2018년이니까 이미 빠지고 있긴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는 사실 한전의 고평가 자리예요. 그 한전 부지 팔고 그 돈으로 배당 많이 하고 하면서 약간의 고평가 자리고 제 생각에는 한전의 적정 가치는 약 45,000원대라고 한다면 그냥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좀 고점이었다. 그 시장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원전 가동률 축소 및 신규 원전을 짓지 않은 거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 한국전력을 보시면
이제 2017년 5조 때 영업이익을 찍고요. 그다음에 적자, 올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컨센서스는 2조 때 영업이익인데요. 근데 이 2조 때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석탄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했다 보니까 그 LNG 발전소 가스의 가격도 많이 빠졌고 석탄의 가격도 빠지면서 보시면 매출이 증가하지 않죠. 그냥 비용 감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 상승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영업이익 순이익 9천억대 나오고요. PER 15배로 시장보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한전 투자할 매력이 없고요. 그렇다고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 500원 줘봐야 배당 수익률, 글쎄요, 지금 주가가 뭐 2만원이니까 500원 주면 2.5%인데 500원도 못 줄 것 같아요. 만약 이 정도 영업이익밖에 못 내면 투자 가치가 없는데, 만약에 그 뭐 미래통합당이 이긴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대감이 드러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원전 지금 짓다가 만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원전에 뭐 신규로 짓는 것까지는 못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만 뭐 가동률을 올리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정권이 바뀔 것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장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서 일단 이 한전 입장에서 원전이 이게 그 원가가 다른 발전 대비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믹스 개선이 될 기대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사실 유가라든가 석탄도 엄청나게 지금 저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파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이건 사실상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1당이 바뀌게 되면 그냥 기대죠, 기대.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대선에서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기대로 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정말 될까? 정말 대통령이 바뀔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대감 플레이고, 만약에 정말 뭐 다음번 대선까지 생각하셔서 뭐 무조건 나는 바뀐다라고 본다, 그로 인한 원전 정책도 바뀔 거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전은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장기 투자하기. 근데 그것까지는 좀 불확실하죠. 하지만 어쨌든 내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단기간에 뭐 20-3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뭐 이건 뭐 다들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영향을 받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보험사입니다. 특히 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역사적으로 없죠. 보시면 뭐 2000년, 20년 차트인데요. 뭐 글쎄요,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있나 볼 건데, 뭐 그때 2002년도에 그 카드 사태 때 한 30% 정도 빠졌었고요. 2007-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26% 정도 빠졌고요. 이번에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도 빠졌지만은 그 이전에도 빠지고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게 2018년이니까 어쨌든 전 고점 대비해서 얘가 50% 빠졌습니다. 그 어떤 카드 사태라든가 금융위기보다도 삼성화재는 더 빠졌습니다. 일단 금융위기랑 비교해 보시면 뭐 26%, 뭐 좀 더 빠진 그림으로 봐도 30% 정도 빠졌는데 얘는 50% 빠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보 업종이 최근에 엄청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안 좋았던 이유는 뭐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경쟁 심화예요. 경쟁 심화. 경쟁 심화. 지들끼리 싸웠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메리츠가 있죠. 메리츠.
메리츠가 있습니다. 경쟁 심화로 사업비가 증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금리. 예, 뭐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죠. 저금리니까. 이 두 개는 근데 이 두 개는 그냥 이 두 개는 뭐 항상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경쟁 심화. 저금리는 뭐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뭐 2008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계속 저금리였지만 금리는 계속 떨어졌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 금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삼성화재는 올랐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금리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빠지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만들어진 문케어 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문케어가 그 우리나라 보험이 이제 공적 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는데 이 공보험의 비중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갔죠. 다들 최근에 2년 보시면 건강보험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대신 사보험료를 깎겠다는 뜻이거든요. 공보험이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지불할 테니 사보험 니들은 깎아라 해서 깎았어요. 그러니까 깎았다라는 게 뭐 10,000원 올릴 걸 5,000원 밖에 안 올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웬걸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사보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안 줄어요. 왜냐? 의사들의 모럴 해저드.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공보험이 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10명이 왔는데 옛날에는 급여가 5명, 비급여가 5명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유지가 됐는데 문케어 실시한 다음에 급여 대상이 3이고 비급여가 3, 그러니까 급여가 7이고 비급여가 3이에요. 그럼 병원 유지가 안 되죠. 돈은 다 이걸로 버는 건데 이건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5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5를 유지하고 이거는 7을 가는 거죠. 그러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줄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손보사 전부 다 어려워졌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총선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당연히 뭐 총선 이후에 통과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손보는 만약에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바닥은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이 또는 이 법안들이 나와 있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닥을 잡았는데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이것도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사실 뭐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전이랑 똑같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이죠. 뭐 이거 사실 뭐 삼성화재만 그런데요. 나머지는 더 심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해상 현대해상 뭐 5만원이 든 게 지금 반토막 났죠. 24,000원. 그 다음에 뭐 DB손보 얘도 뭐 8만원 하던 게 뭐 25,000원까지 갔었네요. 엄청나게 빠졌네요. 메리츠도 뭐 피해갈 수 없죠. 28,000원 하던 게 만원 이하로 갔다가 지금 반등 나와서 뭐 13,000원 정도 하고 있네요. 뭐 이런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뽑아보자면 사실 펀더멘탈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센티먼트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최근에 많이 빠졌죠. 한 30% 빠졌는데 사실 얘네는 뭐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뭐 정부 탓은 아니에요. 뭐 자기들 탓이죠. 뭐 전반적으로 5G를 하면서 투자비가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5G 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많이 썼고 그러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의 실적을 보시면 뭐 1.5조 벌다가 1.2, 1.1, 1.1 해서 뭐 고점 대비 실적은 한 50% 정도
한 3, 40% 정도, 40% 정도 빠졌는데, 이 빠진 게 뭐 정부 탓은 아니에요. 그 전반적으로 5G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5G 선 투자와 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적은 빠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실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어차피 알프가 올라가고, 알프라 함은 이제 그 평균적인 가격,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통신비를 얼마 내느냐, 그걸 뜻하는 용어인데요. 어차피 돌아올 건데,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사실 글쎄요, 뭐 웬만한 주식 다 이만큼 빠져가지고 통신이 정부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제 생각에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총선 결과가 야당이 이기면 이거 내일 뛸 거예요. 이거 그냥 딱히 이유 없습니다. 뭐 그냥 피해주다 해가지고 조금 올라갈 겁니다. 조금 올라가면 파셔야 돼요. 사실 단기 플레이로는 그 기대감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단기 플레이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통신주는 뭐 총선 결과랑 상관없이 투자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예,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은 20만 원 이하에서는 예, 무조건 살 자리죠. 예. 근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싸가지고 통신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찬반이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사이클이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는 마케팅비도 좀 줄고, 그다음에 5G 감가비도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이제 2021년부터 생길 거예요. 그래서 통신주도 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양한 거 있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서 최저임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52시간 규제했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양대 축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이 뭐냐? 주로 유통업종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죠. 중견 중소기업들이 사실 중견 중소는 이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랐고, 이 52시간 규제 때문에 약간 라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으로 보면 유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로 보면 중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대기업들은 뭐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얘네들은 조금 이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소득주도 성장이 뭐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어떨 것 같냐, 총선 결과랑 상관없이 뭐 이미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이기는 게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야당이 이기는 게, 특히나 이제 보수야당 우파 쪽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게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은 좀 수혜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수혜를 봤던 업종이 뭐가 있을까? 수혜를 봤던 업종이라 하면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밀었던 것들이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들을 많이 밀었고, 코스닥 IT, 코스닥 바이오를 많이 밀었는데, 그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런 코스닥 기업들, 벤처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텍들, IT텍들, 이런 기업들, 또는 뭐 테크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거는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저는 이어질 정책들이라고 보여져서 그거의 변화는 없을 거다. 어차피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밀어주는 기업들은, 또는 뭐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섹터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다시 수혜가 없어질 거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고요.